요즘 강력한 상승장인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혹시 상승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습니까? 거예요.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금액이 중요하지. 아이고 500만 원 갖다 뭐 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게 출발이 되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라 계속 그걸 유지해야 이 수익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어요.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항상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설명하시고 또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죠.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7,460인가까지 제가 봤습니다. 7,500도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랬습니까? 네, 진짜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그렇죠. 올해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주가지수 6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비웃었잖아요. 비웃기보다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위가 열린 것 같아요. 예전에 대표님 저랑 처음 뵌 자리에서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잘하면 8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8천은 잘하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코앞이죠.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10,000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 돌파 언제쯤 할까요? 가능하다고 일단은 기준을 놓고 저는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무서우세요? 아니 이게 뭔가 안 겪어본 미래잖아요. 안 겪어본 미래. 과거에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198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평균 3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2002년부터 한 2007년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4배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년 만에 2025년부터 시작된 상승인데 그렇게 보면 뭐 아주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도 주식 하셨어요? 네. 오. 가장 나쁜 케이스죠. 작전주들 하는 거 따라하다가 돈 다 날리고 역시 이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안 한 케이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배나 오르는 동안 저는 못 벌었으니까 다시는 안 해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도 비슷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차가 또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시점이기도 하다. 진짜 3년 전입니다. 2023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 적자가 7조예요. 7억이 아니고 7조 원. 그리고 주가가 7만 원이었고요. 지금 오늘 150만 원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140은 넘었죠? 근데 더 오를까요? 근데 반도체 기업들, 글로벌한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서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어요. 이제는 저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섭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다도 이제 새로 평가를 해야 된다.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가치 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가치 평가 차원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이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 지난주인가요? 해외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나라에 투자를 하려니 아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고 그럼 그거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형주고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익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아니 닷컴 버블 시대 IT 기업도 아니고 이 굴뚝 산업 제조업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또 다르죠. 그때는 뭐냐면 일종의 모멘텀? 쉽게 말해서 꿈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네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익이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7만 원짜리 주식이 140만 원을 찍었습니다. 140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이광수 대표님은 더 샀어요? 홀딩 중이에요? 팔았어요? 한 주라도 일단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더 산다고요? 계속. 그런 얘기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왜 물타기라고 안 하고 불타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주식 투자는 무엇을 사고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What 그리고 when. 그죠? 근데 살 때는요. what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팔 때는요. when만 보는 거예요. 질문이 그렇잖아요. 삽니까? 전 what만 보기 때문에 사죠. 전 when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팔 때는 언제가 중요해요. 제일 높을 때 아니죠. 제일 높을 때에서 꺾였을 때. 그렇습니다. 네. 어우 배운 대로 답했다. 어이구 다행이다. 예예.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걸 반대로 해요. 살 때는요. 언제를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팔 때는 what을 고민해요. 그래서 빠져도 안 팔아요. what만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파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140만 원을 돌파한 시점이지만 이광수 대표님의 판단 기준이라면 지금은 더 살 때지 팔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 때를 결정할 때는 때라는 건 when이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근데 흥미로운 현상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오르면 팔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오르는데 계속 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돼요. 아, 진짜 저번에 나와서 김경현 교수님 뵙고 제가 좀 반성을 했다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 대중의 마음이 좀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말도 이제 좀 유하게 해야겠다. 화내지 말고. 지금 뭐 모든 뉴스가 뭐 주식이 올랐네, 뭐 누구는 얼마를 벌었네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안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안 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번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계속 잘 되니까 이제 슬슬 배도 아프고요. 그러다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갔다가 나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좋다는 조언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살 때는 언제를 고민하지 말자. 근데 그 질문과 고민의 그 지향점은 뭐냐면 지금 언제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빠지면 살 거야. 이걸 버려라.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와세 차원에서 그러면 살만한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다. 살만하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두 개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둘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최근에 조선주도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조금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방산도 이익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단연 독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주식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이익이 증가하는 거 대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계획에서 와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 빠지면 난 팔 거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일단 사람들 보통 투자할 때 내 여유 자금이 얼마 있어?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다 넣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100만 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1000만 원 투자를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10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오르잖아요. 뭐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 원을 더 사는 거예요. 오른 만큼. 그러면 나는 지금 번 돈은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더 올라서 300만 원 벌었어. 그럼 돈을 300만 원 더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규모를 키워나가야 돼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금액이 중요하지. 투자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해나가려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행 방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투자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러겠죠. 아이고 500만 원 갖다 뭐 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게 출발이 되면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강조드리는 점인데 뭐냐면 투자는 미래에 한다. 과거를 자꾸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올랐다고 그래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난 안 할 거야?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의사결정을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하자.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더 상승하는데 일부만 투자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러면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거예요.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지는 거죠.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강력한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이 기회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또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1년이 안 됐는데 수익이 난 사람들이 특히 위험하다. 근데 작년에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지금 1년이 안 됐고 그런데 아마 이익은 났을 거고 딱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만 하면 돼요. 나는 잘 몰라. 나는 초보야. 나는 처음 해보잖아.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근데 딱 지금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좀 하네. 내가 좀 치네. 그러면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좀 다른 것도 해볼까? 욕심 좀 내볼까?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 경험담입니다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사주팔자에 주식이 있구나. 내가 고르는 종목은 다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제가 20년 전에 딱 그 짓 했죠. 뭐 예를 들면 석준아 일로 와봐. 계좌 한번 볼래? 싹 보여줘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는. 부끄러워. 왜 이걸 못해도 너 오래 했다며?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 사.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stay humble, 겸손해라 계속. 그래서 겸손하게 전 잘 모릅니다. 그걸 유지해야 이 수익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어요. 혹시 상승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습니까? 파는 거요. 아, 무조건 팔지 않아야 돼요. 근데 너무 팔고 싶거든. 그 상승장에서는 그러면 끝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끝까지 갖고 있는다. 오르는 주식은 절대 안 판다. 그런데 너무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다른 여러 가지 상상들이 붙기 때문이에요. 이 돈으로 나 차도 사고 맞아요. 가방도 사고 여행도 한번 갈까?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빨리 팔아버리죠. 그 3월에는 그 전쟁 터질 때마다 다른 나라들 한 1, 2% 떨어지는데 우리는 10%씩 떨어져가지고 엄청 마음도 아프고 괴롭더니만 이제는 뭐가 터진다고 하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쟁을 저희가 예측하기엔 되게 힘들지만 끝은 있는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만큼 기초 체력이 지금 좋다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전쟁은 끝날 거고,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리스크가 많이 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리스크는 손실의 리스크가 아니고 불확실성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말도 비슷하고 이제 뭔가 지금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으니 주가는 영향이 좀 덜 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이렇게 유가도 움직이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주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와 그 관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이 달라진 거죠. 혹시 조정은 안 올까요? 어느 정도는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조정을 우리가 왜 예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 살라고. 그것도 우리는 그걸 기다린다니까요. 살 때는 뭐만 본다? 웬? 와, 알겠어요. 완만 보겠습니다. 아니 웬이 보고 싶다니까요. 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건 팔 때만. 좀 싸게 사면 안 되나요? 사자마자 조정 오면 안 올 수 있으니. 안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사자마자 조정 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면 되잖아요. 단어치 말고 그럼 또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말 안 듣는 제자. 그동안 해왔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요?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신호 있어요? 신호? 속도요.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 조정이 와요. 지금 빠르잖아요. 약간 이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빠르지 않아요. 빠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계속 오르는 것만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때. 그게 올해 1월이었어요. 4천에서 거의 6천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한 달 만에 갔죠. 그리고 5천에서 6천 가는데 18일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오르기만 빠르게 오르가니까 조정도 좀 컸죠. 그러니까 전쟁 때 그게 타이밍이 조정이 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산시장은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속도가 빨라지면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지금 이 속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7,500인데 9,000까지 굉장히 일직선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요. 그러면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도 들락날락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조정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 패턴을 유지하면 조정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뭐 서학개미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게 정말 유행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다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100억 차이 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언제 어디서나 미국 시장이 항상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뒤집히는 모양이네요. 뭐 지난해부터 이미 뒤집혔고, 뒤집힌 것뿐만 아니라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거만 보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그래서 계속 미국 주식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회를 못 잡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주식은 오래 갖고 있는다고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뭐 영주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훨씬 좋다. 그리고 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오히려 미국 주식이 리스크가 좀 있다. 네, 어떤 불확실성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게 커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인 건데 미국은 그 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금리를 어쨌거나 낮추면 주식시장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낮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점도 이제는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오른, 가치평가가 높게 된 시장은 빠르게 오를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요.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금리가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신흥국이 좋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주목받는 거예요.
다시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면 쉽게 말해서 나스닥이 좋다고요. 고평가된 회사들이. 그런데 금리가 정체되거나 완만하게 인하되면 신흥국 주식들이 훨씬 좋다. 이광수 대표님께서 만약에 뉴욕에 있는 투자자라면 근데 뉴욕이 아닌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나라가 괜찮습니까? 1, 2, 3등 3개만 들어보신다면 한국이 단연 1등이고요. 단연 1등입니까? 단연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단연 1등이고 그 다음에는 대만. 대만 주식. 네, 그 다음에 저는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투자가 됩니까? 러시아도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한국, 대만, 러시아 이 정도가 지금 시점에선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을까요? 그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다 알고 있으니까 영향 없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가장 강력한 적이 생겼어요. AMD. 아니 뭐 적 수준이 됩니까? 적이라는 건 뭐냐면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로 미국 주식을 산다면 엔비디아보다는 AMD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IT 분야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2등이 1등을 이기면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똑같은데 자동차가 20년 전에 1등 하는 기업을 투자했으면 도요타를 했겠죠. 근데 테슬라는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첨단 분야는. 언제 우리가 엔비디아 봤습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인텔만 봤지.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1등을 투자하면 안 되고 이 밑에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혁신을 만들어내요. 근데 어떻게 2등 기업이 1등 기업을 이길까요? 그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를 이겨요. 비슷한 수준의 제품인데 생산 단가를 낮춘다. 그렇죠. 그게 기술 혁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무조건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100년 동안 냉장고 가격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심지어 계란 가격 빠졌어요. 이유는 뭐냐? 기술 혁신으로 가격을 낮추는 기술들이 나왔고 그런 기업들이 1등 기업이 돼가면서 계속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거든요. 100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금 대비해서 물건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2등 기업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걸 발명하면 1등이 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를 보는 겁니다. 2등 기업이니까. 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이 2등 기업이니까. 그렇죠. 아, 이제 역전할 때가 온 건가요? 맞습니다. TSMC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 낮다고요. 반이죠. 그런데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빠를까요? 이게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런 면에서의 2등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GPU로 보자면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유리한 거고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런 시장 환경을요. 물론 그 기업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기업이 나오려면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계속 1등만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이 커지면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너무 바쁘잖아요. TSMC가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2등 기업한테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잡는 거죠, 기회를. 이때다. 그럼 1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AI가 중요한 거예요. AI가 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2등 기업 밑으로한테 기회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애플이요. 삼성과 인텔한테 나 좀 도와줘. 파운들리. 그렇습니다. 과거엔 필요 없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TSMC가 야 바빠서 못해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되면 2등,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참 고마운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원툴 국가는 아니니까 반도체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군 어딜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반도체하고 파생되는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I 관련된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전력 있잖아요. 발전 회사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이나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방산이나. 조선도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까? 조선은 커진다는 것보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 시장을 중국에 다 뺏겼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맞았는데 중국의 회사들도 이제 구조조정이 좀 됐고 그다음에 한국의 회사들이 그 기간을 잘 버텨왔고 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배를 주문하진 않잖아요. 그 시장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한국의 조선 회사들도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LNG 같은 고보가 같이 선박들의 발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장 환경도 한국의 조선사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로봇이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을 잘 투자를 하고 굉장히 또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와, 지금 말씀하신 산업군에 걸쳐있는 회사들만 해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의 장점이에요.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조선에 방산에 심지어 화장품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비슷한 모델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뭐 부품이나 기계 산업은 아직도 좋지만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못 컸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기업들이 창창하게 잘 버텨주고 있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국가가 없다. 그런데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반도체가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보니까 너무 싸네? 그래서 사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조선주는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 2차 전지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럼 그냥 들고 있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업종을 바꾸라고 할까요?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크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근데 이미 못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은 오를 때마다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팔진 말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여 나가야죠. 그러면서 새로운 거에 투자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인 예? 아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차라리 다 팔아버리고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마라. 계획 있게 하라. 그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또 왓으로 가버렸어요. 2차 전지를 팔아야 되고가 아니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웬으로 접근해라.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금씩 지금 회복하고 있으면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죠. 그런데 감정이 들어가니까 왓이 싫은 거예요. 꼴배기 싫은 거죠. 그렇죠. 마치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웬으로 접근한다. 언제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파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대표님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람은 수익이 나는 대로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은 수익이 안 나는 사람대로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결정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